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지수는 화요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페어 아이작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법안은 적자를 증가시키고 주식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주요 경제 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과 그 자매 매체 배런스의 보도를 기반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4시 시장이 문을 닫을 때 S&P 500 지수는 0.3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0.38%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0.27%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 모두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의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러셀 2000 지수에 따르면 소형주들도 소폭인 0.04%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반영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즉 VIX 지수는 오히려 0.77% 하락하면서 다소 안정된 심리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종목은 페어 아이작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무려 8.14% 급락하며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 기업 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더치브로스가 6.24% 하락했고 유비퀴티도 5.92% 하락하며 하락 종목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이날 시장에서 가장 돋보인 상승 종목은 아머스포츠였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하루 만에 19.05% 급등하며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모더나가 6.06% 상승했고 필그림스 프라이드는 5.05% 오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원자재 시장에서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0.41% 상승, 금 선물은 1.95% 상승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날 0.21% 하락하여 106,832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금리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상승해 4.48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시장의 긴축 우려나 경제지표에 따라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제증시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대체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0.08% 상승했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38%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 코스피는 이번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일 기준으로는 약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전역의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0.73% 상승했으며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94% 상승해 비교적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증시 업데이트는 다우존스와 팩트셋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인사이트라는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쉽고 논리적으로 해설된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시장은 다소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일부 기업 실적에 따라 급락 또는 급등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자재와 금리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일부 반영된 모습을 보였고 글로벌 증시는 아시아와 유럽 모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방향, 기업 실적 발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의 신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흥미로운 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세금 정책 변화가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법안이 아닌 미국의 미래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장을 지배했던 관세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고 이제는 세금 감면에 대한 기대감이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세금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식시장에서도 바로 나타났습니다. 4월 중순 해방기념일이라 불리는 세금 납부 마감일 이후 하락했던 시장은 세금 감면 논의가 부상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성장주 중심의 기술주와 소비재 주식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 법안이 실제 어떤 형태로 법제화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계속 커질 것이며 관세가 이 적자를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제 리서치 기관인 게브칼 리서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윌 데니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금 감면안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자를 늘리고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관세 수입으로는 이 적자를 메우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적자가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여기엔 의견이 갈립니다.
삼포틴 리서치의 창립자 워런 파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통화의 발행국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공공부문의 적자는 민간 부문의 저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 지출은 결과적으로 민간의 부채를 줄이고 소비 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덕분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설명한다 해도 미국의 부채는 지금 국내 총생산 GDP의 10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국가 전체가 갚아야 할 이자의 규모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파이스는 이런 적자 구조가 계속되면 결국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하하거나 심지어 양적 완화, 즉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감세 정책이 내일의 통화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에서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공동 창립자 니콜라스 콜라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100년 가까운 경제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경제, 성장만이 진정한 세수 증가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복잡한 세금 구조나 관세 논의보다는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노동 인구가 많아지고 생산성이 오르면 그 자체로 세수가 늘어나고 국가의 부채 문제도 자연스럽게 완화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장은 지금 일시적인 세금 감면 효과에 기대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 즉 미국의 재정 구조, 인구 문제,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많은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오히려 세금이나 무역보다도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 요인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단순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제 시스템을 추구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제 뉴스는 표면적인 지표 변화보다도 그 이면의 흐름과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